네, 이번 순서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.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. 4월엔 평화를 염원하는 이 제주 4.3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앞서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책 제목 정말 길어요. 4.3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책 제목이죠. 4.3 1947-0301 1954-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라는 책이죠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요, 이 4.3의 전개 과정과 그리고 또 그 의미를 좀 되짚어보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. 기자의 눈으로 그리고 또 제주 4.3의 연구자의 눈으로 바라본 그 채록과 또 소중한 연구의 결과로 다져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허호준 기자의 책 4.3 1947-0301 1954-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라는 책인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이 4.3의 시작과 끝을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. 저자는요, 이 30여 년간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취재와 또 증언 인터뷰로 4.3의 전개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는데요. 4.3을요, 이 사건 그 자체로만 보지 않고요, 국제 정세까지 다뤘다는 점이 유독 눈에 띄기도 합니다. 세계사 속에서 이해하는 제주 4.3 이야기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기자의 눈으로 바라봤다고 하니까 또 어떤 시선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. 허우준 기자가 기자로 이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잖아요. 네. 어떤 분인지 소개를 먼저 하고 책 소개로 넘어갈게요. 네. 이 허우준 기자는요, 제주에서 나고 자란 기자인데요. 한겨레의 기자이자 그리고 또 제주 4.3 연구가이기도 합니다.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서 제주 4.3의 진실과 또 그 의미를 파악하고 기자로서 아주 꾸준하게 기사를 싣고 또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.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제주 4.3 평화재단이 주는 제1회 4.3 언론상 본상을 2022년도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 지은 책으로는요, 그리스와 제주, 비극의 역사 그 후, 4.3 미국에 묻다 등이 있고요. 20세기의 대량학살과 제노사이드 등의 책을 우리말로 공동 번역하기도 했습니다. 제주 4.3 연구소가 펴낸 무덤에서 살아나온 4.3 수영자들, 또 그늘 속의 4.3 등 4.3 생존 희생자들의 육성을 담아온 여러 구술집에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. 최근에 제주 4.3 연구소에서 매년 꾸준하게 발행해 오고 있는 책이죠. 4.3과 여성 시리즈가요. 고통의 기억 그 너머에서라는 이름으로 5번째 발간을 했습니다. 이 책의 저자도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고요. 네, 허호준 작가. 그러니까 제주에서 이제 나고 자랐죠. 이제 30여 년간 제주 4.3을 연구해오고 또 기자로서 대중들과 소통해온 이 저자의 책에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지 더 궁금해집니다. 본격적으로 책 소개로 좀 들어가 볼게요. 네. 책은요, 이 제주 4.3 그 자체로서의 역사를요, 아주 세세하게, 아주 촘촘한 시간을 통해서 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. 4.3의 지역사, 그리고 또 한국사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4.3과 미국과의 관계, 또 세계사 속에서 4.3의 의미에 주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. 또한 30여 년간 4.3 증언 채록 작업을 해왔던 저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주섬 곳곳에 남아있는 4.3의 상흔, 또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. 이 흔적을 따라가 보고 있는데요.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관광지가 된 제주의 올레길이나 아니면 송악산의 알뜨르 지역에 대한 이야기, 또 4.3을 피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 디아스포라에 대한 제1제주인들을 통해서 역사를 다시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. 4.3이 지나간 이후 오늘날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은요, 제주 4.3이 과연 무엇인지, 그리고 이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 또 그 의미를 찾는 많은 청소년과 어른들에게 꼭 읽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하게 4.3을 뭐 지역 적 아니면 이 한국사적이 아니라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 작가의 시선은 그걸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도 궁금해요. 네, 이 저자의 시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, 제주 4.3의 전개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. 예. 저자는 이 책 첫 장에서부터요, 역사, 그날로부터 2762라는 제목으로 제주 4.3이 발발하기 이전부터의 역사를 같이 서술해 나가고 있습니다. 그 시기는
일제강점기 말 제주 섬을 감싼 태평양 전쟁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. 네. 이와 동시에 크고 작은 항일 운동이 제주 전역에서도 벌어졌었죠. 일제에 맞서던 민족해방운동이 제주 해녀 항일 운동 등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. 8.15 광복 이후 갑작스러운 해방은 또 혼란의 시기이기도 했었는데요.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한반도의 남과 북에 각각 점령군으로 주둔하게 됩니다. 이때부터 검은 먹구름의 징조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를 둘러싼 그 내외부적인 안팎의 상황을 모두 보고 있고 세계사적으로 이걸 유기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4.3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그 전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? 네, 저자는요, 그 당시 해외 언론에서 발행한 기사와 그리고 또 미국의 열람된 보고서 등지에서 그 근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요. 책 속의 예를 하나 살펴서 들어보겠습니다. 그 당시 미국 국무부 소속 동유럽국 부국장과 또 정책기획국장이 서로 주고받았던 미국의 대한민국 정책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 보고서의 일부분을 발췌하면서 미국의 관리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책 속에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한국이 공산주의에 맞서는 시험 무대로서 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남한의 친미 반공 정권을 수립해 소련을 봉쇄하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. 이런 대목을 좀 살펴보는 것은요. 사실 그 당시는 미소 냉전 체제에 있었기 때문에 저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그 전략적인 정책으로 한반도와 제주도를 이용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. 예, 그러니까 한반도 한국에서 게다가 이제 제주도를 다들 이렇게 넘보고 있었다. 이 말은 아마도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겠죠. 이게 동아시아의 해상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다들 이곳을 이렇게 넘보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이 지정학적인 요충지로요,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군사기지의 수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. 태평양 전쟁 때도 그랬지만 사실 이 제주도는요, 19세기 말부터 꾸준하게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열강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. 예. 제주도는요, 이 중국, 일본, 그리고 넓게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정말 용이한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. 실제로 이 냉전 체제 형성기에 미국의 제주도 군사기지화라는 화두로 유엔에서는 공개적인 논쟁까지 벌어졌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그 다시 4.3의 전개 과정으로 국내 정서를 좀 다시 살펴볼게요. 네. 1948년 미국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겠다 이제 선언을 했죠. 40 총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4.3 진행 과정에서 이제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책에서는 어떻게 담고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이 저자 정말 50 총선거가 너무 중요한 또 그 전개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게 예. 나오는데요. 저자는 이 50 총선거에서 그 50 총선거의 성공적인 실시가 미군정 최대의 과제였다라고 책 속에 쓰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에 반대하는 집회가 제주도에서 열렸고 경찰이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었죠. 큰 소요가 발생하자 미군정은 이를 강하게 진압하려고 했습니다. 책 속에서 이 짧은 설명을요, 아주 촘촘하고 또 세밀한 근거에 의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. 제주도의 50 총선거 실패 이후에 미군정은 사태 수습을 위해서 미 구축함을 제주도에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에는 야전군 지휘관 출신의 브라운 대령이 파견되게 됩니다. 저자는 그의 파견으로 인해서 미국은 제주 4.3의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가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서 미군정, 그러니까 미국의 책임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책을 조금 더 좀 직접적으로 풀이를 해보자면요. 제주 4.3을 이해하는 데에는요, 이승만 정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적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패권을 장악하는 그 위치에서 한반도에서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.
그리고 미군은 문서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지만 사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을 하고 있었고 또한 브라운 대령의 군사작전은 직접 개입에 따른다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것이죠. 그리고 항일 운동에 이어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많은 제주도민들을 그저 이념의 잣대로 그어놓고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라고 제주 4.3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민간인 대량 학살의 책임으로부터 미국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이 책을 통해서 그저 이제 4.3의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서글퍼하고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4.3의 이 전개 과정을 좀 정확하게 세계사적인 관점까지 통틀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저자가 30여 년간 4.3 증언 채록 작업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. 수많은 인터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? 네,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4.3과 미국과의 관계는요, 책의 정말 일부분에 실려 있고요. 예. 또 그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. 책 속에는요, 더 다양하고 그리고 또 방대하게 제주 4.3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. 아까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제주 4.3의 그 만행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떠나야만 했던 제1제주인들의 디아스포라를 잘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. 하루 한 마을에 300여 명 집단 학살을 당했던 북총리 사건을 채록으로 풀어내고 있기도 합니다. 예. 또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. 주목해 볼 만한 또 다른 이야기는 바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비극을 온몸으로 겪었지만 폐허를 딛고 섬을 일군 제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채록으로 아주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따라 우리 책방지기가 네. 이 책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이렇게 잘 알리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거든요. 아, 네. 이 책을 이렇게 애정하고 소개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너무 고마운 책이고 또 저도 정말 애정하는 책인데요. 예. 이 책은요, 제주 4.3을 증언하고 또 채록하고 또 문학으로 승화하는 그 많은 책들 가운데 구성이 정말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예. 합니다. 역사라는 것은요, 사실 이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맞물리면서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자칫하면 개인의 목소리는 사라질 수가 네. 있습니다. 하지만 저자는요, 이 거대한 역사를 맥락적으로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그동안 침묵해왔던 이 개개인들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고 있는데요. 이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제주 4.3의 전개 과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. 좀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. 이 거시사와 미시사를 한 책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. 이렇게 했을 때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마지막 장에서처럼 과연 우리는 제주 4.3을 어떻게 다뤄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저도 좀 마음속에 뭉클한 울림이 있어서 이 책을 좀 당장 빌려서 봐야겠다, 사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이 4.3 1947-0301, 1954-091 기나긴 침묵 밖으로라는 책. 제주 4.3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싶다면 또 깊이 알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4월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